미스터 프릴리 김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애프터 이펙트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UI죠. UI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각 탭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파일도 임포트해서 뭐 PSD, 일러스트레이터, JPG 등등의 이미지들도 임포트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에펙 같은 경우도 좀 드립다 파면 좋은데, 그죠?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세분화하면 좋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적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서적에서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랑은 실질적으로 실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인터페이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툴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컴포지트, 타임라인이라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인터프리트 푸티지, 뭐 폴더, create new composition, 뭐 비트, 그 다음에 delete selection, 프로젝트 아이템들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하시려면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컴포지션은 하나의 작업 창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보시면은 new project 하시면 이게 하나의 new project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에서 new folder 하면은 이제 뭔가 폴더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 폴더와 똑같은 기능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파일 정리하면서 쓰게 될 기능들이니까. 컴포지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new composition이라는 게 있어요. 애플 키 N, 커맨드 N이죠. 커맨드 N 혹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create new 혹은 new composition 혹은 커맨드 N, 컨트롤 N 누르시면은 이렇게 컴포 네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이 애프터 이펙트 두 번째. 일단 우리가 이제 베이직 부분만 일단 살펴볼 건데요. 프리셋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디오, NTSC, HDB, DB 프로, 뭐 시네, 필름, 2K, 4K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Full HD, FHD를 많이 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1080으로 16:9 프레임, 엑셀레티오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뭐 여기에 프레임 에스펙트 레티오라든지 픽셀 엑스티오 레티오 아니면은 뭐 커스텀 프리셋 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웹이나 뭐 NTS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웹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안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너무 많은 종류의 어떤 매체들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조건들이 있죠. 화면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쓰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영화냐, 뮤직비디오냐, 아니면 브로드캐스팅이가 온에어가 되는 방송이냐, 웹이냐,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사냐, 애니메이션이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프레임 레이트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이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요. 프레임 레이트는 프레임 레이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1920, 1080, FHD, FHD죠. 16:9 사이즈로 해서 프레임 레이트는 보통 우리가 29.97 프레임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TV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레졸루션은 full, half, third, quarter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컴퍼에서 이 컴퓨전 프로젝트 창에서 세팅을 또 할 수 있고요. 듀레이션은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레임 초분시거든요. 그래서 1시간 몇 분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나는 보통 뭐
15초짜리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이니 아니면은 뭐 화이트로 할 거니 뭐니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컬러를 말하는 거고요. 일단은 블랙으로 해놓고 예.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이것도 이제 뭐 NTSC 몇 대 몇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면에서 나가는 해상도의 비율 세팅이 있어요. 비율 세팅이 있는데 그거를 픽셀 단위를 어떻게 잡을 거냐, 뭐 배율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거예요. 2대 1인데 뭐 HD 1080 1.5인데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각 포맷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설정을 한다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FHD 세팅은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요. 29.97 HDTV 1080 29.97 이걸로 작업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셋업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컴포지션 창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 full, half, third, quarter 이거 정확히 돼 있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실제로 파일을 불러와서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이건 이제 뭐 fit, 컴포지션 창에 대한 부분이죠. 사이즈, 배율. 이건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도 아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휠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혹은 플러스래. 휠 마우스 아니면은 그 컴마랑 도트 있죠. 컴마랑 도트 이거 가지고 커지고 작아지고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애프터 이펙트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이건 우리 좀 베이직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갈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크롭 할 때 쓰는 건데요. 뭐 크롭 렌더링 할 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트랜스퍼런시 즉 이제 이게 투명도를 가지고 있냐 알파 값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안 가지고 있는 거냐를 작업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TIFF나 PNG나 타가나 PSD 가지고 작업할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카메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애프터 이펙트는 카메라가 못 쓰는 수준인데 사실은 뭐 이게 뷰가 어떻게 되냐 프론트 뷰냐 이런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흉내는 내놨어요. 카메라 그러니까 그 3D 흉내는 내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이건 나중에 카메라 할 일은 없을 거예요. 나랑 저는 에펙에서 카메라 안 써요 절대로.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뷰는 이제 뭐 2뷰를 할 거냐 4뷰를 할 거냐 이것도 흉내 낸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퍼스펙티브 뷰는 없다. 어쨌든 자, 요 기본 세팅을 쓸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자주구레한 것들은 뭐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잘 쓰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번씩 쓰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여기는 책 보고 공부하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구글링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렌더 큐와 AE to end라고 하는 제가 만든 컴포지션 창에 타임라인이 떠요. 여기서 우리는 에펙에서 사실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많이 손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렌더 큐는 렌더링을 걸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스냅포드에서도 렌더 큐라는 게 있죠. 그거랑 동일한 거다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컴포지 세팅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컴포지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리네임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엔터키 쳐가지고 리네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에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이 돼요. 모든 이미지, 모든 파일, 임포트 되어 있는 모든 이미지와 모든 파일은 다 이렇게 정보가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이 뭔지, 사이즈별로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지고 있는 듀레이션은 뭔지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타임라인 설명을 좀 호락락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사운드와 그리고 비주얼을 담당하고 비지빌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콘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드저스트먼트, 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요. 뭐 별반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포토샵하고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 이런 모드, 트랙 매트. 트랙 매트는 우리가 매트 할 때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포토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레이어의 구성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를 거 없어요.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쉐입을 바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펜 툴 가지고 혹은 이걸로 그냥 쉐입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V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고요. 그럼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해보시면 이게 움직여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쉐입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처럼 이제 뭐 그런 개념의 비트맵 쉐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양한 쉐입을. 그래서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해보시면은 뭐 라운디드 된 거, 일립스, 폴리곤, 스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펜툴 똑같죠? 이거는 뭐 저기랑 똑같습니다. 포토샵이랑 다 똑같아요. 포토샵, 퍼펫 툴 뭐 이런 거는 좀 다르죠. 브러쉬 툴, 퍼펫 툴 이런 거는 이제 여기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만든 쉐입 툴의 어떤 이 두께 이런 것도 여기서 바로 정할 수도 있고요. 난 뭐 이런 툴들은 똑같죠. 이거는 이제 뭐 앵커 포인트. 이건 이제 중간 우리가 3D에서 치면은 피봇, 엑시스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오비트, 뭐 트랙, 뭐 쓰지도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카메라 쓰실 분들은 한번 책 보고 공부해 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사실은 애프터 이펙트는 너무너무 많아요. 자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로테이션 툴인데요. 뭐 이런 게 있다. 이건 카메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는 카메라 로테이션 할 때 쓰는 거. 이게 이제 프리 카메라의 로테이션 XYZ를 퍼스펙티브의 앵글 뷰에 대한 변화를 줄 때 이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타임라인으로 내려가 볼게요. 타임라인만 딱 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탁 불러와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지빌리티 관련된 게 있고, 이건 오디오가 없으니까 비활성화가 돼 있겠죠.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포토샵에 있는 거와 똑같죠. 포토샵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왜 포토샵을 공부하고 이거 하는 거랑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걸 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그런 거랑의 차이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포토샵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건너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익숙한 게 있기 때문에 흥미 유발도 되고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감도 덜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건 트랙 매트는 이제 우리가 매트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샤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어가 뭐 여러 개가 있을 때 내가 이건 레이어 쓰긴 쓸 건데 레이어를 가리고 싶어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옵션들은 여기에서도 또 활성화, 비활성화를 전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샤이 돼 있죠. 샤이 눌렀어요. 숨어라 뿅. 그 다음에 이 샤이를 누르면은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레이어는 살아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시 활성화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제 뭔지 나와요. 프레임 블렌딩이라 그래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공백을 어떻게 채워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프 하듯이 채워줄 거냐, 아니면 블렌딩 하듯이 채워줄 거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블렌딩 효과를 이제 페이드 아웃, 인 아웃처럼 중간에 프레임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갈 거냐, 아니면 몰프 하듯이 갈 거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나중에 영상 소스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모션 블러 이건 체크 용어예요. 이거 체크 돼 있어야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션 블러 활성화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딱 보면은 포토샵도 비슷할 거예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이제 어플라이 할 때 하위 레이어에다가 다 줄 때 사용하는 툴이고요. 이건 3D 레이어라고 해서 애프터 이펙트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레이어를 3D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그 3D라는 게 이게 입체적인 3D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브젝트가 객체가 3D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뷰잉을 말하는 거예요. 쇼잉을 3D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 퍼스펙티브 형태로 얄팍한 건데 얇은 플랜인데 돌린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D 레이어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션 그래픽적인 모션 그래픽 툴로서의 어떤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3D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런트는 이제 이렇게 뭔가 지렁이 같은 게 슝 났다가 사라지는데 어떠한 특정한 옵션과 특정한 옵션끼리 서로 묶어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지션을 움직였을 때 쟤는 스케일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스케일과 포지션을 페런트 시켜주시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스냅포드에서는 이제 뭐 익스프레소의 set 드라이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페런트와 하이어라키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레이어와 레이어들 사이에서는 하이어라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런트를 레이어 구조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점, 아웃 끝나는 부분, 듀레이션 총. 스트레치는 이제 이거를 말 그대로 배속을 늘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러면 2배속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2배로 느리게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트레치를 칠 때 이걸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타임랩을 통해서도 하는데 타임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실제로 영상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쪽은 이쪽이 이제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속속들이 다 모든 옵션들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옵션들은 어떤 사용한다라는 거를 실전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훨씬 더 빨리 깨우칩니다. 자, 1은 뭐고요, 2는 뭐고요, 3은 뭐고요, 4는 뭐고요, 5는 뭐고요 이렇게 해봐야 암기식 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만. 엔터키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 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엔터키 눌러서 이름 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색깔 눌러보시면은 색깔로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None 할 수도 있고, Select Label Group은 이제 라벨이 선택됐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색깔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레이어가 많을 때 이걸로 구분을 짓는다. 레이어로 서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또 줄였다 늘렸다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옵션으로 설명을 드릴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같은 게 보이시죠? 이런 건 항상 의심해 봐야 돼요. 클릭 한번 해볼까? 라는 의심. 그래서 뭐 저기 우리 스냅포드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이렇게 해보시면요, 컨텐츠에 대한 렉탱글에 대한 옵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릴 때 일단 내려보시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이건 없어요. 기본 레이어에서 트랜스폼만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폼 내려보시면 앵커 포인트, 중심축이라고 그랬죠. 피벗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그죠. 피벗이 이렇게 움직이죠. 클릭 앤 드래그 해보시면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 포지션, 기본적인 지금 이 위치가 960의 540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포지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죠, 얘네들이. 스케일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거 여기서 쓴다. 이렇게 숫자를 기입할 수도 있다. 이거를 링크를 끄면은 별도로 쉐입을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테이션,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 투명도죠. 오퍼시티 투명도예요. 0, 100까지밖에 없어. 당연히 오퍼시티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한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쉐입을 만들었을 때도 렉탱글 쉐입에 보시면은 이렇게 fill 있죠? 이거 뭐 안쪽에 오퍼시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이거 자체에도 이게 있어요.
이거 자체에도 트랜스폼 있다는 거예요. 스큐, 스큐모핑 할 때 스큐죠. 스큐모핑 할 때 스큐, 로테이션, 뭐 스큐 엑시스 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의 쉐입에 대한 옵션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스트로크, 그래서 스트로크 위스 정할 수도 있고요. 오파시티 정할 수도 있고요. 캡, 이거는 뭐 라운딩으로 줄 거니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줄 거니, 라운딩으로 들어갔죠. 이런 식의 어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ectangle pass, pass size, position, roundness, 이렇게 라운딩도 가능하죠. 이게 약간 스냅4D로 치면요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의 개념이라고 또 보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많이 쓰진 않아요. 이거는 이 쉐입은요 거의 이제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 좀 쓴다고 보시면 돼요. 밀도나 패턴류로 만들 때 좀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쉐입을 벡터로 된 쉐입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고요. 뭐 벡터든 비트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는 자체의 쉐입은 어떤 파일로 들고 와도 상관없죠. 어떤 파일로 들고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통 많이 작업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균도 좀 있고요. 코도 막혔고 좀 너무 피곤해요. 새벽에 지금 녹화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좀 발음이 막 새요 지금 계속. 목도 좀 맥히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옵션들을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예요. 쿼터로 놓으면 이렇게 픽셀이 많이 깨져 보이죠. 알리아싱이 생긴단 말이에요. third, half, full, 그죠? 오토 하면은 오토로 설정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램 프리뷰 렌더링이라는 걸 걸 때, 램 프리뷰라는 걸 걸 때요. 힐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셔도 이렇게 손바닥 툴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무거운 작업을 했을 때 램 프리뷰를 걸어야 될 때요. 이제 풀로 해놓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half나 third로 바꿔놓고 렌더링을 겁니다. 우리 스냅4D에서 프리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냅4D랑 되게 비슷한 게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스냅4D랑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이 툴을 선택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좀 저는 많이 써요. 이제 choose grid and guide 옵션이라는 건데요. 타이틀 액션 쉐입이라는 거를 많이 넣습니다. 요즘에는 안 놔요. 이거 안 넣고 쓰는데 이제 저 같은 이거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 용도를 이제 타이틀 쉐입과 액션 쉐입이 있는데요. 이제 타이틀 쉐입 같은 경우는 타이포 같은 게 TV 브라운관에 이제 보여지는 그 어떤 영역 어디까지 하면은 텍스트가 잘 보인다 뭐 이런 영역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TV가 약간 볼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그 에리어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설정 안 하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놓고 또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센터나 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센터냐 아니면 좀 더 기울어졌냐 아니면 다른 오브제가 좀 어느 정도 어디로 위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간격을 볼 때 이제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삼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사실 이걸 쓰는 용도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가이드, 그리드는 이제 그리드 놓고 이렇게 쓸 때 쓰는 거고요. 그리드 이렇게 눈금자죠. 그다음에 그리드 빼고 룰러라고 하면 이렇게 룰러 자가 나오죠 이렇게. 포토샵하고 똑같죠. 포토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뒤로 넣으면은 사라져요. 컨트롤 R, 커맨드 R 이 단축키예요. 아시겠죠? 컨트롤 R, 커맨드 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커맨드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제가 이거 설명 갑자기 쌍따옴표라고 그러는 뭐라고 그러나 이거를 갑자기 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거 쓸 때 쓰는 거 있지. 예. 요 요거 쓸 때 쓰는 키요. 요 키 있잖아요. 위쪽에 이제 그 우리 저기 뭐야
말풍선 만들 때 쓰는 요 키를 커맨드랑 같이 누르시면 돼요. 커맨드랑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나오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갑자기 뜻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쉐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를 이렇게 땅 찍으면은 텍스트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After Effects lecture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V키를 눌러가 저는 바로 단축키로 돌아왔고요. 이렇게요. After Effects lecture라고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이게 텍스트 파일이 생기죠. 텍스트는 기본적으로요,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어떤 이제 이 모듈, 어떤 툴박스를 꺼낼 건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자꾸 설명하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그죠? 센터냐 아니냐는 이제 우리가 파라그래프에서 맞춰야 되죠. 파라그래프 있네. 센터. 그래서 이게 센터냐 아니냐를 볼 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타이틀 액션 쉐입을 켜놓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센터겠네. After Effects Lecture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폰트 타입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 똑같아요. 폰트 타입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뭐 레귤러냐 뭐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글자 컬러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도 내가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텍스트 크기, 그 다음에 이거는 행간, 그 다음에 자간,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아웃라인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이 정도 하면은 컬러를 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크게 키웠어. 근데 이게 이제 stroke of fill, 스트로크를 넘어서 이렇게 가다 채울 거니 뜻인데요. fill over stroke 하시면은 텍스트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개별, 그렇죠, separate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ll로 바꾸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도 또 설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많이 쓰죠. 이런 느낌은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굵게 할 거니 기울 거니 아니면 다 대문자로 갈 거니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잘 안 써요. 이거는 어차피 스케일 가지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이건 이제 뭐 온도 이런 거 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 같은 거 표시할 때 이렇게 약간 글자 살짝 올라가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이런 거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는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울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이 선택을 클릭 앤 드래그 선택하시고 부분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따로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 키를 엔터 키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맥을 쓰는데, 제 자판의 센터에 있는 리턴 키를 누르면은 엔터 키를 누르는 게 리턴이죠. 리턴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안 되는데, 그 번호 패드, 그러니까 넘버 패드에 있는 엔터 키 있잖아요. 세로로 긴 거. 그걸 엔터 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셀렉트 모드가 아닌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V키 누르시면 이렇게 셀렉트 툴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또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폰트도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엔터키 V, 엔터키 V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은 이제 트랜스폼은 아까 배웠었고, 텍스트에 이제 기본적으로 소스 텍스트, 그 다음에 패스 옵션, more 옵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타이포그래피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또 애프터 이펙트는 퓨전이나 누크하고 또 이제 약간 또 이제 차별화되면서 장점인 부분이 이 타이포그래피, 타이포 애니메이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런 게 장난 아니에요. 좋아요. 그래서 텍스트 같은 효과 같은 거 줄 때는 에펙이 죽입니다. 근데 저는 또 아시죠? 저는 또 이제 스냅4D로 또 이렇게 텍스트 효과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또 에펙이 써도 되잖아 라고 해도 저는 스냅4D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편해서. 그리고 플러그인을 안 쓰고 어떤 형태로 뭔가 변형을 주고 그러니까 아트웍으로 뭔가 변형을 주고 하는 걸 저는 또 좋아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그런 거 작업할 때는 좀 또 스냅4D가 더 편하더라고요.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고 스냅4D가 원래 또 라이트한 소프트웨어라서 되게 저는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텍스트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실제로 파일을 임포트해서 이제 우리가 키도 잡아볼 거고 임포트를 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어떻게 임포트를 할 건지 임포트를 하는 종류, 방법, 뭐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단 파일을 불러와야지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다음에 무비 클립, 뭐 일반 JPG나 PNG 뭐 이런 거 불러오는 것부터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도 금방 갔죠. 애프터 이펙트는 쉬워요. 되게 쉬운데 뭐든 처음은 쉽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서부터 일단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를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툴에 대한 어떤 이해 가지고 이제 응용을 계속 하면서 더 파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느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책 보고 공부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쉬우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해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기 힘으로 해보고 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만들 줄은 아는데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고 함께 또 팀 작업도 해보고 경쟁도 해보고 싶고 잘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Q&A를 하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한데 독학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독학으로 하는 건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이고 더 추천을 드려요.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기 걸로 만들면서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 걱정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진짜 진땀을 빼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거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이렇게 좀 타의적으로 이렇게 주입되는 학습법은 별로 오래 안 갑니다. 좋지 않고 능률도 빨리 떨어지고요. 어쨌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뭐 학원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학원 다녔던 분들도 잘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상강대 뵙기로 하고요. 상강도 바로 녹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